자, 이런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배당을 해 수사를 하겠다는데 네. 이게 어떤 단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고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건이 담당 수사관한테 배정이 돼요. 네. 배정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한 입건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된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입건이 이루어진다 단계고 입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서 뭐 내사 종결이나 이렇게 끝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아, 어쨌든 결론이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사안들에 대한 결론을 수사의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김민석 후보의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그 혐의들이나 이런 것들이 의혹이 구체적인 면이 좀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 걸릴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돈을 2억 원밖에 지금 재산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집에 돈이 6억이 굴러다닌다고 최소한 재산 신고에 있어서 최소한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누락. 네, 재산 신고 누락. 네. 이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6억이라는 돈을 벌었다는 그 뭐 다음에 뭐 한 8억까지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6억은 이제 현금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이 8억이라는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세금 신고를 했냔 말이죠. 세금 신고를 했냐? 조세포탈이 거기군요. 그렇죠. 조세포탈이죠. 그래서 어.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도 역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정치를 뭐 민주당 패널들은 쉬었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정치를 쉰 적이 없어요. 그 민주당 이름 알박기 그 유명한 김민석 민주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니 뭐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주당 이름이 비어 있으니까 그걸 딱 알박기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네네. 그때 그거 또 할 때 그게 돈 빌린 사람이 또 연결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김민석 민주당이. 근데 그 김민석 민주당을 이렇게 하다가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민주당 이름 가져오려고 합당하면서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점을 정치를 안 했다고 하기는 좀 애매한 면이 있다. 그렇다면 그 돈의 출처나 그런 것에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도 우리가 다뤄질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되게 혐의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질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수사가 들어가면 입건이 된 이상은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 된다. 네. 이제 이재명 정부 검찰, 이재명 정부 경찰의 어찌 보면 중립성이라던가 공정성을 평가하는 첫 번째 시금석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김민석 후보는 자신이 노무현 정부 정치검찰에 탄압당했다고 주장하는 분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요? 예, 이게 오. 자기가 그때 그 정치자금법 그 걸린 게 네. 자기가 정치검찰에 탄압당했다고 주장을 그렇죠,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찾아보니까 그때가 이제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부터 네네. 시작이 된 건데 어허. 3년, 4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를 2002년부터 4년까지라고 하면 이때 검찰을 위에서 지시했던 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인데 그때 강금실 장관이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가 언제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요. 법무부 장관이 강금실인데 네. 민정수석이 누굴까요? 누구죠? 문재인 전. 아, 그분이셨구나. 예. 아, 문 선생님. 예, 문재인 전 민정수석. 오. 법무비서관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누구일까요? 박범계 전. 박범계.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제가 한번 파봤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네. 아니 정치검찰에 탄압을 받았다는데 우리가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지. 네. 문재인 민정수석과 그다음에 그 강금실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비서관이 이렇게 보고를 받거나 저기했을지도 모르는 이 정치검찰의 탄압에 대한 걸 풀어줘야지 해서 생각해서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를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한겨레 20일에 당시에 네. 이런 기사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한겨레 20일에 뭐 뚝심의 노무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사인데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몽준과 노무현의 단일화 협상 때를 이렇게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따라 신 실장은 국민통합 21쪽에 오늘은 안 되겠다고 협상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이란 김민석. 김민석. 김 전 의원은
협상 테이블을 발로 차며 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노무현은 내가 죽여버리겠어. 노무현을 죽여버리겠다. 오, 세네. 노무현은 내가 죽여버리겠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와. 이게 역사적 기록처럼 한겨레 21의 기사에 탁 남아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김민석이 이야기하는 정치 검찰은 결국은 자기들 정권이 좌파 계열을 잡고 있을 때 바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 박범계 민정비서관, 그다음에 저기 문재인 민정수석. 민정수석. 그럼 거기 가서 따지면 되겠는데 평산마을 가서 어이 정치 검찰 그분들을 증인으로 빨리 신청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되게 재밌었던 게 그래서 제가 또 방송을 찾아보니까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그 김어준 방송에 가서 맞아요. 이게 이제 또 하니까 김어준도 약간 이상했던 거예요. 네네. 정치 검찰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어. 근데 그때는 좀 시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라고 김어준이 얘기를 한 거야. 김어준도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때는 좀 뭔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시기가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김민석 후보자가 약간 당황해서 거기서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걸 물어봤더니 노무현 대통령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갔어요. 그래 노무현 대통령은 몰랐다고 합시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알았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요 이거를 사실은 뭐 이제 기자들이 사실 기사화를 못해서 그런데 꽤 이게 좀 아주 예민한 사연이 좀 있습니다.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배경에는 이게 뭐 검찰의 인지 사건이 아닙니다. 제보에 의한 수사였거든요. 근데 그 제보를 누가 했느냐? 그게 아주 재미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명예훼손 끌리기 때문에 방송을 못 드리겠고 어쨌건 그게 문제가 심각해지면 질수록 사실은 파고 들어갈수록 이게 참 어렵고 자 그런데요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지금 청문회가 24, 25일 날 열리잖아요. 네. 근데 참고인 증인이 한 명도 출석을 못 한다 그럽니다. 왜? 이게 지금 여기가 김현희 그 적인가요? 뭐 맞아요. 예. 얘가 완전 깽판 쳐갖고 이게 지금 증인 채택을 한 명도 못 했대요. 그러니까 5일 전에 원래는 증인 채택을 해서 통보를 해서 출석하게 해야 되는데 네. 증인 채택을 한 명도 못 해갖고 결국은 김민석 혼자로 끝나게 생겼어요. 야, 참 아니 본인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 가면 다 증명되고 청문회에서 따지면 된다라고 민주당 패널들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증인 참고인 그 단 한 명도 출석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정말 신박한 기술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뭐 다수당이고 뭐 정권도 이제 초창기고 하니까 뭐 그 힘을 거침없이 쓰겠다 마구마구 폭주하겠다 지금 그런 생각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요즘 MBC나 JTBC나 이런 데 가서 이제 패널로 나가면은요 그냥 폭주하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일리지처럼 국민들 마음에 차곡차곡 정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민주당에 강득구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참 이름도 좀 촌스러운데 강득구라는 의원이 있는데 이 인간은 요즘 주진우 의원을 때리는데 아주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의 어떤 재산 문제 이걸 지금 계속 지금 파고 있고 또 아버지가 이제 옛날 검사였는데 주진우 의원의 공안 검사의 DNA를 타고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그냥 열렬 지금 이 김민석 열렬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이렇게 아무리 그렇지만 본인이 뭐 DNA 검사를 해봤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공안 검사 DNA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김민석은 무슨 DNA인가요? 현금 DNA를 가지고 있나요? 근데 주진우 의원은 저기 지금 총리 후보자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 인사청문회 대상에 대한 의혹을 얘기를 하는데 인사청문회 대상에 대한 거를 반박하지 않고 의혹을 얘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지금 그 사람을 메신저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주진우 의원은 국민 추천 대상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아이고 장관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안 그래도 아까 아침에 제가 그 MBC 거기 그 질문지에 그게 써 있더라고요. 네. 주진우 의원을 뭐 법무부 장관으로 해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시켜보자 뭐 이런. 땡큐네. 그런. 와, 그 주진우 의원이 아마 저 되면 아마 이재명 정부가 야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어떻게 상대방 의원을 갖다가 저걸 하지? 라는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자, 어쨌거나 24, 25일 날 아무 증인도 없이 인사청문회가 열리긴 열립니다만은
뭐 일단 이제 통과는 되겠죠. 그러나 이번에 저는 아마 김민석 의원이 심한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봅니다.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아시죠? 예. 이게요, 뭐 큰 노역보다 자잘한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전에 뭐요? 안대희 전 대법관 그거 수임료 좀 많이 받았다고 엎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 하면 창피해서 또 미안해서라도 다 사퇴를 했어요. 근데 맞습니다. 예. 뻔뻔하게 버티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 무슨 말씀 한 번 한 걸로 총리 후보자에서 사퇴하신 분도 네. 있었어요. 그때 그 이야기 한번 그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는 네네. 이유만으로.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막 집안에 현금이 굴러댕기고 네, 그 다음에 도대체 중국에서 어떻게 석사를 받아왔는지도 모르겠고, 그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켜켜이 쌓여 있는 그런 분이 이렇게 총리를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 정말 민주당이 진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도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뭐 흔들리는 거 바라지는 않습니다. 뭐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스스로 흔들어 버려요. 자, 우리 함은수님 지금 도곡동에서 또 당원 배가 운동하고 계시다고 그러네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함은수님 정말 그 제가 페이스북도 자주 보고 있고 또 하시는데 오늘 뭐 그래도 날씨가 오늘 조금 비가 덜 와서 선선하긴 하지만 너무 더위에 고생 많으시고 지난번에 뭐 저 또 고향 대구에 또 가셔서 네. 그 하시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막 음식 같은 거 싸오셔서 거기서 드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기 후니포럼 인천 그 사무실 개소 네네네. 제가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도 하문수님을 만나 뵀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진짜 되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게 있었는데 참 정치도요 보면 말로 막 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또 행동으로서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보석 같은 분들이에요. 네, 하여튼 좀 너무 요즘 밖에만 오래 계셔서 건강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